네, 한 30대 남성이요. 마을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통일대교로 돌진을 했습니다. 작년에 이 남성 결국 현장에서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저지가 됐고 체포됐는데 법원이 형을 최근 선고했습니다. 일단 이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치는 영상 CCTV가 입수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지난해 10월 1일 새벽 불이 꺼진 마을버스 차고지입니다. 후드 티셔츠를 입은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. 두리번 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버스 창문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. 수상하죠? 잠시 후 미등에 불이 들어온 한 대가 차고지 바깥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. 이 30대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쳐서 어디로 향했을까요? 그리고 이 남성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?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. 알고 봤더니 탈북민이었어요.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.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한국 왔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. 돈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2011년에 탈북 후 일용직 생계 유지했어요. 고시원 퇴거 통보 월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왜 월북을 결심했을까?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일단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북한에 넘어가려 했을까요? 그것도 마을버스까지 훔쳐서 통일대교를 돌진해서요. 자, 이렇게 요란하게 가면 북한에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얘기했다라고도 합니다.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탈북민이 모르던 것, 몰랐던 건 저렇게 북한으로 가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. 북한은.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탈북민에 대해서 변절자로 규정하고 강하게 이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저렇게 마을버스 훔쳐서 요란하게 북한으로 넘어갔다? 그 순간은 북한이 이용할 수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. 이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. 한국에서 밥벌이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. 일주일간 굶었다라는 생활고를 했다는 건 안타깝습니다.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저분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.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자, 박세웅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 이 범행을 두고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 탈북자가 느꼈던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생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좀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좀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어떤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어떤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영진 변호사님, 제가 이제 북한 관련 취재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다만 이 탈북민들은 적응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더욱더 이제 가중된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적응 못하는 건 아니고요. 모든 탈북민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.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이 대한민국 주민보다 더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? 안타깝습니다. 일단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힘든 게 사실이죠. 그렇죠.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? 혼자 내려왔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그 부모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고 형제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고 그다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은 친구들 도움 받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건데
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없어요. 그다음에 뭐 그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? 탈북했는데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교육하고 남한식 교육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. 공산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그게 사실이다.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뭐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저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정말로 잘 보듬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법원이 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 주변에 관심이 더 필요한 대목이겠죠. 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 이런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.